탄수화물 섭취가 적은 저탄수화물 섭취자는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사람보다 수명이 4년 더 짧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을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거나 섭취를 크게 줄이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유행하게 되면서 탄수화물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이 최고의 영양, 공급원 프로틴 열풍까지 더해져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단백질에 매몰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우리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탄고지를 맹신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신호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에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비정상적인 식단을 무분별하게 따르지 말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면 어지럼증이나 집중력 저하 그리고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오로지 탄수화물에서 전환되는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일이 단순한 일이라고 치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포도당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고갈이 되면 체지방 분해로 케톤산을 대체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케톤산이 증가하게 되면 근육이나 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포도당이 뇌로 가는 양 자체가 줄어들면서 집중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강 관점에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면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미국 보스턴 브리검 연구팀의 사라 사이델 만 박사는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육류와 같은 동물, 단백질과 지방으로 영양소를 채우게 되는 경우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구성을 하면 섭취 칼로리가 줄어 단기적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가 됩니다. 적정 수준의 탄수화물 섭취가 되지 않으면 식욕에 대한 반발력이 생기게 되며 고단백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섬유질 부족으로 인해 변비나 소화불량, 구취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적정 탄수화물 섭취량을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1일에 130g입니다. 최소 하루에 밥을 기준으로 한 공기 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드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g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비율로 접근하기를 권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식사량을 기준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100으로 놓고 탄수화물의 적정 섭취 비율이 전체 식사량에서 55에서 60%가 되게 비율 조절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탄수화물 5, 단백질 2, 지방 3의 비율을 식사에 구성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화롭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근육 생성을 위해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원해 줄 것 같은 광고들이 요즘 넘쳐납니다. 단백질에 편중되어 식사 구성을 하면 신장과 콩팥이 망가지는데요.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소 수치가 체내에 급격하게 높아져 암모니아 성분으로 바뀌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민성 서울시립대 스포츠학과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암모니아의 강한 독성 성분이 신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과한 단백질 섭취로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염증성 통증 질환인 통풍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의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과하게 쌓이게 되면서 생기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체내에서 찌꺼기처럼 남아있게 되면서 관절이나 연골 조직에 붙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마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흔히 아시는 상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근육 건강을 위해 과하게 먹었던 단백질이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왜 단백질을 먹었는데 골다공증이 생길까요? 이 이유는 체내 농도 조절을 위해서 칼슘이 소모가 되는데, 단백질의 경우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인 칼슘이 소모되면서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이 아닌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위험합니다. 적정 단백질의 섭취량은 그렇다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30세를 넘어가면 누구나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 권장량이 남성은 50에서 55g, 여성은 45에서 50g, 노년은 1kg당 1.0g에서 1.2g으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노쇠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당 1kg당 1.2g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기 체중의 1.0에서 1.2g을 곱하면 되는데요. 평균 체중을 기반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65세 이상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60g, 여성은 50g으로 설정하였지만 자신의 체중을 기반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0g을 기준으로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이라면 한 끼에 20g을 먹어야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양일까요? 대략 소고기 등심구이 100g, 돼지고기 목살구이 80g, 닭 가슴살구이 60g, 고등어구이 80g, 두부 3분의 2모에 해당하는 200g, 달걀 1개당 60g이므로 부침 2개에 해당하는 양을 하루에 섭취해야 한다고 노육정 약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식물성 단백질보다 덜 되기도 하고 치아 상태가 좋지 못하면 먹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음식으로부터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겠지요.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과 식습관의 개선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조금 더 빠르게 체중 관리를 하려고 식단부터 변경하게 되는데, 과도한 단백질 섭취보다는 자신의 체중에 맞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하루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양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탄수화물도 과하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균형 잡힌 식습관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